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자율권이 더 커진 특별자치 권한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익산과 군산시도 특례 사업으로 주민의 삶을 더 속도감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사업계획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 더불어서 서만금 사업의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우리 방송국에 오셨으니까 네. 군산과 익산 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입니다. KCN 금강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익산과 군산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크게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익산과 군산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특별자치도 출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벌써 출범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네. 네, 그 의미를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저희가 128년 동안 써왔고요.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이 되어서 도지사, 시장 군수를 우리 도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가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1인당 GRDP를 봤을 때 전국 평균인 4,200만 원에 한참 미달되는 3,200만 원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꼴찌를 면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를 특별자치도를 시도하게 하고 출범시키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특별자치도에 관한 열망이 모여진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과연 전북이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머무를 것인가 라고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힘을 함께 모은다면 분명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히 말해서 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돈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1인당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도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에서 전북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여러 여건을 만들어 줄 테니 한번 해봐라. 도지사에게 여러 권한을 이양을 해줬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신속하게 또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여러 정책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특별자치도는 이제 지역이 갖는 특화 사업들을 네네. 특례적으로 네.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네. 도지사에게 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례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지금 어떤 사업들이 발굴이 됐거나 되고 있거나 뭐 그런 사업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전북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농생명, 바이오 식품 분야, 네. 또 문화 관광 분야,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먼저 시작한 탄소 산업, 수소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2차 전지 산업, 또 앞으로 할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전북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분야다라고 저희가 정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권한을 좀 주십시오라고 지난 작년 1년 동안 중앙부처를 열심히 설득해서 저희가 14개의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333개의 특례 규정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개정된 이런 특례 규정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올 연말부터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올 연말부터요? 예, 12월 27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14개의 특구를 준비해서 특구를 지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이미 발굴된 특례와 법에 반영되어 있는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특구를 만드는 작업이 올해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다만 앞으로 또 우리 전북에 꼭 필요한 특례 규정, 또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중앙부처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던 그러한 특례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또 올해 법률안 개정 작업을 또 하반기에 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군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발전이 돼 있고, 특히 새만금 사업지구가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중단된 상태, 정체된 네. 상태이긴 하지만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사업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군산에서는 그럼 뭐 어떤 특례 사업들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까? 군산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작년 7월에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더 늘려서 네. 2차 전지 기업들이 이 새만금 일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새만금은 광물과 2차 전지 재생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을 집중 육성해라, 이렇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에 관한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대체 부품입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 자동차가 GM 자동차가 있다가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이후에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자동차 대체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순정 부품 이외에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순정 부품이 아니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품을 대체 부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군산 일원이 이 부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보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해양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양 문화유산을 국제교류 아니면 또 인력 양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수중 고고학 센터를 지금 군산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립 수중 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유치를 목표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특례에 넣어서 좀 더 유치가 원활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은 이미 새만금 특별법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만금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대체 부품 사업.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엔진에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로 네. 네. 지금 전기차 여러 가지 그 부품으로 이렇게 네.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체 부품도 이 전기차 부품으로 바뀌는 엔진 자동차를 네네. 바꾸는 그런 것도 이제 자동차 대체 부품 단지가 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기차 부품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대체 부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범버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그 범퍼를 반드시 새로운 이 부품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갈아야만 되거든요. 네. 그것도 순정 부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고 소비자가 나는 굳이 지금 중고차기 때문에 순정 부품 원하지 않고 카피로 된 대체 부품을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대체 부품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막히고 있거든요. 이거는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의 많은 자동차 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자주 갈아야 되는 이런 부품에 관련해서 자동차 대체 부품이 논의되고 있고 그것이 현재는 굉장히 한정된 수준에서 허용이 되고 있지만 그 폭이 갈수록 더 늘어나서 지금 미국이나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대체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을 굉장히 높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북에서 좀 선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익산도 네. 이 특별 사업, 특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익산은 이제 주로 이제 식품 클러스터, 네. 동물 바이오 의약품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뭐 특화 사업, 특례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익산에서는 어떤 그 특례 사업들이 지금 발굴되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익산에서는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2단계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국가산단으로 지금 예비 지정을 받았고 네. 추가로 개발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관련된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한 동물용 의약품을 만들게 되면 이 의약품이 안전한지를 평가하고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 인증센터가 작년 말에 익산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를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작업 1단계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또 임상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조성이 될 예정에 있고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동물용 의약품 외에 요즘에는 사람의 장기를 복제해서 장기를 특히 예를 들면 암에 걸린 사람의 암세포를 떼어놔서 증식을 시켜서 그 암세포에 가장 적합한 약물이 어떤 것인지를 밖에서 테스트해서 네. 그 사람에게 가장 맞춤형 약물을 투입하는 이런 의료기술이 지금 최근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오가노이드요. 네, 재생치료 네. 방법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1위 업체가 지금 익산에 이번에 입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광대학교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소위 이 부분을 레드바이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의약품과 관련된 이 부분도 익산을 중심으로 앞으로 크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돈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이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법상으로는 규정이 돼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이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이제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재부 입장에서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특구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가져야지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습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저희는 이 특구와 관련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세워서 기재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특별자치도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네. 제주도, 강원도, 전북, 세종시 이렇게 있는데 이 4개의 특별자치 시도가 연합을 해서 앞으로는 특별자치 시도에서 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을 우리 4개 시도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소위 JDC라는 이 공기업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제주도를 실질적으로 개발하는데 상당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제주도와 같이 그런 공기업, 여러 사업들을 돈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을 하나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만금의 사업에 대한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업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됐고, 더군다나 올 상반기까지는 그 작년에 편성된 올해 예산이 집행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이 정부에서는 이 사업성 재검토, 사업계획을 다시 만든다 해가지고 좀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야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성 재검토, 네. 이것이 용역 기간이 6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끝나야지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재정당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용역을 6월 말로 끝내도록 되어 있는 그 작업을 최대한 당겨서 네. 3월 말까지 좀 끝내줘라. 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계 유로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1월 18일에 대통령이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오셨을 때도 그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또 이 주무부서인 국토부라든가 또 용산의 핵심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면서 이 용역 작업이 3월 말까지 반드시 끝나고 4월부터 진행이 되어서 올해 예산은 4월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내년 예산도 국토부에서 5월 말까지 편성해서 또 기재부로 올려야 되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용역을 끝내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생각하고,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근에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의 설득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에 대한 희망을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게 최종 마무리 단계,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는 항상 또 언제 어떤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 작업을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만금 산업단지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관심이 되는 그런 글로벌 산업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 산업 그 기업들이 몰려오면서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 전력을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쓰는 것이 바로 이제 큰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 에너지를 당초 계획한 대로 계속 그 발전 단지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지금 육상 태양광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 수상 태양광 이것은 아직 지금 아주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풀어야 그야말로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올해는 어떻게 좀 가시화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육상 태양광 300메가와트는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수상 태양광 1200메가에 관해서는 결국은 개통연계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네. 근데 개통연계 공사를 한수원에서 해야 되는데 한수원에서는 그럼 1200메가를 정확한 사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개통연계 공사 비용을 분담하도록 사인을 하면 공사를 시작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수원 입장도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는 그 공사비를 누군가는 부담해야 될 주체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저는 올 상반기 이내에 매듭 짓고 사업자를 선정을 그렇습니다. 최소한 상반기 안에는 네.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네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한수원과 또 그 사업자 지정하는 문제는 새만금 개발청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새만금 개발청 그 위에 지자체는 김제, 부안 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깊이 관여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안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다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군산 그리고 김제, 부안 이런 것이 이제 각자 이제 분담하고 있는 네. 수상 태양광 어떤 발전 사업권에 대한 네. 사업자를 갖다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도 있고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제나 부안은 현재 사업자를 공모를 하고 있고요. 공모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전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북개발공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수원 300메가도 정해졌고요. SK ENS 200메가도 이미 정해졌고 새만금청에서 하고 있는 300메가, 100메가씩 3개의 사업자를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협상이 완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자를 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 청장님께 4월 말까지는 반드시 좀 매듭을 져주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개통연계 공사 말씀을 어떤 그 가닥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개통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송변전 설비 그것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야 맞습니다. 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알리 100단지가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같이 해서 하반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해결되는 공사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저희가 지금 새만금에 이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지정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재생에너지는 크게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네. 이렇게 되는데요. 해상풍력도 고창과 부안의 앞바다에서 지금 2.4기가의 네. 해상풍력 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이 부분도 하반기에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통연계 공사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바다에서 전기가 생산되더라도 생산된 전기가 육지를 통해서 변전소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이 연결돼야 되는 것이 부안을 거치거나 아니면 고창 땅을 거치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그래야지 해상풍력에서 나온 전기가 육지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수상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개통연계 공사를
가장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말 중요하다. 네. 부안과 고창 이 부분도 지금 전력선 송배전 시설이 건설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민들과 지금 협의 절차를 한참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리백 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상 태양광이 태양광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곧바로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발전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이 네, 그게 그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분산에너지 발전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뭐에 따라서 이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이 이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여러 가지로 어떻게 지금 지정받기 위한 다른 뭐 전남이랄지 이런 데는 좀 그 가시적인 어떤 추진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전북은 아직은 그런 것이 지금 가시화된 그런 노력을 없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전체 과정이 네. 한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설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송배전 시설이 건설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송배전 시설이 건설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4년, 간단한 것은. 예를 들면 해상풍력과 관련된 고창부안 이런 사안은 아무리 빨라도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짓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도 지정을 받는 이 두 가지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네. 이 에너지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이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쓰지를 못하고 네. 새만금에 쓰지 못하고 반도체 단지가 있는 용인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로 우선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 전기를 엄청나게 쓸 텐데 거기도 RE100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가 글로 좀 뺏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리백 단지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새만금에서 가까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아서 산단이 돌아가는 그런 산단을 만들겠다라는 네.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전력선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선 건설공사와 특화단지 지정 네. 이것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하고 최대한 시간을 당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새만금하고 이제 얽혀 있는 이 갈등 문제. 이것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군산 김제 부안이 이 관할권 문제로 수년째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계속 분쟁 오히려 지금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되면 이렇게 남마와 같이 얽힌 새만금 사업의 어떤 추진 동력이 생길 수 없다.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지사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각 시군이 본인들이 관할하는 땅을 최대한 넓히고자 하는 그 의도는 각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지나치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하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좀 역지사지의 마음도 필요하고 또 자리타리 소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또 타인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서 그리고 좀 먼 장래에는 결국 이 군산, 김제, 부안 또 더 넓게는 저는 뭐 익산까지도 포함도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역의 생활권이 되는 이 지역을 하나로 묶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금은 소지역주의에 좀 매몰되어 있는 이런 노력들을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은 관할권 분쟁에 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이 결정을 하려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다 맡기고 나머지는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개발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인데, 이제 이 부분도 각 3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 단체장, 또 의회 의장, 네. 의원님들 이런 분들과 저희가 지금 수시로 계속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 갈등을 최소한 좀 줄이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세 개의 특별행정자치단체, 네. 특별행정자치단체라고 하면은 군산, 김제, 부안을 그대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이 세 개 군의 공통되는 일을 다룰 특별행정구역을 하나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단체장은 3개 시장군수가 돌아가면서 하고, 의회도 3개 시군이 동일한 숫자로 구성을 해서 새만금 전체의 발전 방향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좀 조만간 구성이 되어서 갈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협의체에서 좀 기탄 없이 전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이 오래된 난제가 있습니다. 이 군산항 준설토 문제인데요. 이 군산항 준설토를, 물론 준설토가 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야 군산항도 살고 군산 시민들도 살고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양 그 항만청에서는 이제 이 준설토 처리 문제를 섬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계속 토사는 쌓일 테고, 그럼 쌓일 때마다 섬을 갖다가 지금 1개 만든 데 이어서 2개 만들고 다시 3개, 4개 이렇게 또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제에 이 준설토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항을 준설하면서 나온 준설토를 새만금을 매립하는 데 상당량을 사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군산항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100억 정도의 준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1번은 준설 예산을 확보해서 군산항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 준설토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재는 금난도가 있고 금난도가 2025년까지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금난도에 투기를 하면 되는데, 26년도부터는 지금 제2 준설토 투기장을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만든다는 계획이죠. 예타까지 통과가 됐고, 그래서 예타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기본 설계, 실수 설계 이런 것들 쭉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6년에 제2의 준설토가 그때까지 완공이 되어서 활용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금난도, 제1 준설토가 쌓여있는 이 금난도를 충청남도와 같이 상생 협력하면서 주민들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금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김관영 지사님으로부터 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사업 계획, 그리고 새만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역시 오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참 산적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또 이 도정을 어떻게 좀 잘 처리해 나가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익산과 군산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군산은 2차 전지와 새만금, 그리고 익산은 식품 산업과 바이오 산업이 그 중심을 이루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두르지는 않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해서 각 지역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 나중에 결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익산과 군산 곳곳을 누비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서해안권의 중심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서 주민의 삶을 속도감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올해는 좀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였습니다. 지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